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법대생도 아는 문제로 생떼 쓴 XX 한동훈 탄핵 본격화입니다. 이게 참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쑥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부드럽게 평소 얘기하듯이 이렇게 쑥 해야지, 좀 또박또박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XX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법대생도 아는 문제로 생떼 쓴 XX 한동훈 탄핵 본격화,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적어도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낼 수 없다. 검사가 낼 수 없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그걸로 낼 수는 없다라는 것쯤은 누구나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검사의 권한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살펴볼 때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따라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건 입법의 문제이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그 법대생들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검사의 권한이라는 것은 국가 권한 중에서 이것을 누구에게 쪼개줄 것이냐, 국가가 가진 권한을 누구에게 쪼개줄 것이냐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입니다. 검사를 쪼개서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과 기소관으로 나눈다든지 뭐 방법 다 많아요. 그 모든 방법이 다 많은데 굳이 그 개혁을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떠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틀렸습니다. 자, 물론 이걸 가지고도 문제 삼은 헌법재판관 4명이 있죠. 이들의 얘기를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상의 문제를 문제 삼았다기보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합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내용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후다닥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따라서 위헌이다.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이것은 검사의 권한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 특히 적어도 한동훈이 낸 이 결정 부분, 그러니까 한동훈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것은 적어도 한동훈의 완패입니다.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검사와 한동훈이 낸 권한쟁의 심판은 완전 패소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물론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은 헌법재판관들이 있었고 일부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죠. 특히 법사위원회 부분인데, 자, 법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인정은 해놓고서 왜 그럼 위헌 선언은 안 했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절차상 하자가 있긴 하나 그 전과 후에 상당히 많은 토론 과정이 있지 않았느냐. 따라서 부분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곤 하나 이 전체를 위헌으로 선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미애 재판관의 이미애인가? 하여튼 그 재판관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 문제가 없다라고 한 사람이 4명,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이 4명이었는데 딱 한 명이 이쪽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던 건데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사람이 딱 그 부분에 한해서만 문제가 있다 쪽에 표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5대4가 됐죠. 위헌이 더 많았습니까? 그 권한 침해가 더 많았습니다. 위헌이 더 많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읽어가지고 아슬아슬이라고 얘기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위헌 선언을 하려면요.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선언을 하려면요.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권한을 침해했다. 이것이 하자가 있다. 법률상 하자가 있다.
라고 판단할 때는 다수기만 하면 돼요. 5대4로 나와도 돼요. 이것은 위법이 있다 라고 판단할 때는, 그것만 판단할 때는 5대4로 해도 돼요. 하지만 6명이 있어야 위헌 선고를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6명이 나와야지 위헌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5대4라고 해가지고 절대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위헌 선언을 할 것이냐? 아니, 위헌 선언은 안 한다 라고 나왔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5대4가 아니라 그거는 6대3이 돼야지 위헌 선언이 되거든. 그래서 5대4로 만들었던 그 한 사람이 이미혜 재판관이 딱 바꿔가지고 아니, 위헌 선언은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다시 바꾼 거죠. 여하튼 어쨌든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한동훈이 낸 권한쟁의 심판은 그냥 개하작이 났다. 한동훈이 한 얘기 너 하나도 말도 안 돼. 너는 애시당초에 이런 걸 할 자격조차 없었어 라고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박주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부 검찰의 권한쟁의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결정이다. 즉 한동훈 네가 이런 데까지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넌 나서지 마 라고 했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동훈 너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근데 자격이 없다. 한동훈은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검사는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요 정도는 이렇게 어려운 헌법재판소 결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이 정도는 법대를 다닌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검사의 권한이 헌법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검찰청법이나 정부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거기에 적힐 내용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검사의 권한에 대해서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따라서 검사의 권한의 일부를 없앴다고 해서, 검사의 권한을 쪼갰다고 해서 그것이 위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쯤은 에브리바디, 법대를 다닌 사람이면 다 알아요. 자, 그런데도 한동훈은 억지를 써서 권한쟁의 심판을 냈단 말이야. 이거는 대놓고 헌법과 법률과 국회를 기망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인 거예요. 그죠? 황운하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누가? 한동훈이. 삼권 분립을 부정한 행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니, 지가 뭔데? 검사가 뭐라고? 장관이 뭐라고? 일개 장관 따위가 뭐라고? 국회의 법률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청구를 하냐고. 권한쟁의, 이건 내 권한이야 이 말이죠. 권한쟁의하고 위헌하고 틀려요. 위헌은 틀렸습니다 라고 내는 것이 위헌 소송이고요. 권한쟁의는 이거 내 권한인데 왜 네가 침해해? 라고 할 때 나오는 게 권한쟁의예요. 내 권한, 한동훈의 권한이 아니야.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은 그 얘기를 합디다. 뭐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그걸 그냥 쳐다보란 말이냐? 이 나쁜 놈인 거예요. 요에서 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할 수 있는 거는 누구? 국회 내부밖에 없어요. 한동훈 지는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장관이 국회의 의결 절차를 두고 감나라 배나라 이거는 내 권한을 침해. 아니, 국회 의결 절차는 국회의 절차이지. 국회가 뭐 어떤 방식으로 의결을 했든 그게 장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나요? 그게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하고 그게 권한쟁의 대상이 된다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야. 근데 한동훈은 그거를 바득바득 우겨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권한쟁의 심판한다. 뭐? 절차상 하자는 국회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장관은 그런 거 주장할 권한 자체가 없어. 왜? 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입법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니까. 근데
한동훈은 이래서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뭔 얘기를 한다? 아니 그러면 잘못을 두고 보란 말이냐? 두고 보라고. 왜? 잘못 있다고 해서 막 아무나 나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잘못이 있을 때 아무거나 나설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어요. 장관은 거기에 나서면 안 돼요. 왜? 권한이 없으면 아니, 법률이 없으면 권한이 없고 권한이 없으면 눈 뜨고 쳐다보라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법률의 기본이에요. 한동훈은 맨날 내가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맞아요. 넌 쳐다보고 있으라고. 너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정말 못된 놈인 거예요. 맨날 쳐다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잘못이 있는데 쳐다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잘못이 없다고 나왔고 너는 그런 걸 따질 권한도 없다고.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인정해 준 부분은 뭐다? 국회의원끼리에서 논쟁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한동훈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은 원래 과반수가 찬성하면은 인정이 돼요. 하지만 위헌 선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도 6대 3이 돼야 돼요. 3분의 2가 돼야 돼요. 일반적인 권한쟁의, 이거는 누구의 권한입니다. 라고 할 때는 과반 5대 4만 돼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은 위헌입니다. 위헌 선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6대 3이 돼야지 위헌 선언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5대 4 나왔다고 아슬아슬 개뿔 웃기지 마. 아니야. 특히 4대 5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자, 여하튼 박주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의 행태에 대해서 일단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어서 김용민 의원은 좀 더 세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회 입법 결정에 반박을 하며 삼권 분립과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회의 법률 개정안에 반하는 시행령을 통해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 한동훈을 파면해야 한다. 또한 위법한 시행령 통치를 철회해야 한다. 만약 한동훈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탄핵할 것이다. 속 시원하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맞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을 내면서 핏대를 내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한동훈이라는 자가 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국회 입법권과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독재자는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 안 해요. 모든 독재자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히틀러도 그랬고요, 김일성도 그랬고요, 전두환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어요. 전부 다 지는 똑 잘하고 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독재한다였어요. 따라서 옳은 일을 하는데 이게 잘못입니까? 그래, 권한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게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의 원칙인 겁니다. 왜? 옳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법과 헌법 기본을 망가뜨리면 그건 곧바로 독재 정치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옳기 때문에 독재를 합니다. 따라서 옳은데 내가 법을 좀 위반했다고 뭐가 문제가 됐느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말 하는 놈을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독재자를 막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가 잘났다, 나 옳다, 그래서 내가 독재하겠다, 내가 다른 놈들 국회고 뭐고 나쁜 짓 하는 놈들 내가 다 잡아 가둘게, 이런 놈이 독재자인 거예요. 그런 놈들이 민주주의에 더 적인 겁니다. 즉 한동훈은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그래서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은 지가 잘했다고 설치지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옳은 일 했는데
그러면 잘못을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냐? 잘못을 보고 있어야 돼. 왜? 권한이 없으니까. 한동훈은 그럴 권한이 없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옛날에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은 경찰관이 개입을 안 했어요. 그냥 대충 뜯어말리고 진정하세요 이러고 그냥 와버렸어. 그 사이에서 남편이 그 부인을 좀 때렸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를 안 삼았어요. 왜냐하면 공권력의 끝은 어디? 우리 집 현관부에는 끝나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국가의 권한은 우리 집 현관문에서 끝난다. 내 집 현관에서 국가의 권한은 끝난다. 우리 집 현관 안쪽 여기는 뭐? 나의 공간이다. 나의 캐슬이다. 나의 성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 안으로 못 들어와. 자, 국가가 내 안에 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장주의라든지 그게 인권의 기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도 안 돼. 물론 지금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에 왜 그 부부 싸움이 났을 때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했느냐? 바로 그거예요. 집 안부터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가 나기 전까지는 수수방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물론 지금이야 뭐 가정폭력 방지법이라든지 다양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근데 그 근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검찰은 개입하지 못하는 거였어. 지금은 가정폭력도 폭력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야. 그 근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경찰은 집안에 못 들어와. 집안에서 무슨 일이 나든 간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 너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왜? 너한테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누가 이번에 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 한동훈 너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어! 라고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한동훈 너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어! 라고 하는 그 결정은 굳이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도 없는 거였다는 거야. 그 정도쯤은 법대생이면 다 아는 내용이었다고요. 그런데 한동훈은 마치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려서 그걸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갔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너는 권한 자체가 없어 라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고 있어요. 뻔뻔스러운 새끼지. 이자는요. 법이 있으면 그걸 자기한테 유리하게 왜곡해서 쓰고 법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잘하려고 하는 짓인데 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생떼를 부릴 놈인 거예요. 법이 있으면 왜곡해서 지한테 유리하게 갖다 붙이고 법이 아예 없고 또는 네가 잘못했다라고 결정이 난 경우에도 나는 잘하려고 한 거야! 나는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근데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해도요. 바로 잡을 권한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고 결정이 났잖아. 근데 여전히 한동훈은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오죽하면은 박범계가 이런 얘기를 다 했겠어요. 박범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사퇴하라고 얘기해. 그리고 민영배는 복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라는 질문하니까 그거 좀 많이 나간 얘기지요. 라고 하면서도 뭐라 그랬다? 심각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다? 물론 많이 나간 것 같긴 해. 그런데 워낙 한동훈이 제가 지금 깽판 치고 있잖아? 그걸 검토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결국 뭐다? 많이 나간 얘기긴 한데 그래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라는 얘기예요. 말을 좀 되게 어렵게 한다. 그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검찰은 국회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는 죄를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툭하면 직권남용이라고 사실 배임죄도 일종의 직권남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물을 위임받았다라는 걸 기화로 삼아가지고 그 나한테 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배임도 직권남용의 연장선이거든요. 직권남용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지 않느냐, 검찰이. 예? 그런데 한동훈은 검찰개혁을 원상복구하는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를 앞으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즉 한동훈은 지금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시행령을 만들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마치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법률을 무력화시켜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즉 뭐다? 탄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좀 나간 얘기죠. 근데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까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한동훈이 시행령 가지고 검찰개혁법 뒤집은 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 박범계 의원은 아닌 척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겁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파 의원들 김용민, 박주민, 황운하를 비롯해서 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왔던 박범계마저도 한동훈 탄핵해야 된다는 쪽에 섰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탄핵 좀 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또 누군가가 딴지를 거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이 딴지 거는 놈들을 꼭 우리가 좀 작살내자고요. 자, 최근에 이른바 수박들에 대한 공격을 좀 너무 강하게 하지 마라. 우리 이재명 대표는 직접 나서가지고 수박이란 이유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자제해달라. 이재명을 위한다면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그 호소, 솔직히 다른 사람의 호소라면 내가 안 받아주겠어. 근데 이재명 대표 호소니까 그래. 저도 조금 이제 받아주고 싶습니다.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 공격은 좀 안 하려고 해요. 자, 하지만 한동훈에 대해서 탄핵을 주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너는 수박이야 라고 해서 공격을 하는 것도 좋은데 잠시 좀 멈추고요. 사안별로 우리 대응합시다. 사안별로. 사안별로 대응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지난번에 이완용의 부활인가 라고 했던 그 플랜카드 안 건 데가 어디 있는지 지금 여기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서도 안 봤다 그러고, 종로구에서도 못 봤다는 분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남양주 일대에서 조응천 지역구 부근에서 못 봤다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한 사안별로, 이 플랜카드 제대로 안 건 놈, 이런 플랜카드조차 안 걸었느냐라고 해서 너는 친일파냐? 라고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처럼 한동훈 탄핵에 좀 소극적인 국회의원이 있다면 너야말로 진짜 세작이냐 이렇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통째로 그냥 뭉뚱그려서 너 수박이지가 아니라 사안별로 왜 이거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좀 따지면 더 사실 그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한동훈 탄핵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서서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일찌감치 한동훈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수진 의원 역시 한동훈 탄핵 일찌감치 저놈은 꼭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밖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지금까지 참아왔거든요. 자, 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시민들이 좀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탄핵 그렇게 쉽게 될 일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힘이 모여야 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한동훈 탄핵에 대한 여론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내부에서도 점점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한동훈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참, 얘 보면 참 밉살스럽죠, 얘. 생긴 것도 밉살스럽죠. 어쩜 이렇게 밉상인지 몰라. 참. 자, 한동훈, 예. 상황이 이런데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뻔뻔스러운데, 잘못된 법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다. 나 진짜. 열받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예, 이쯤 되면 얘는 정신 못 차린다고 봐야 돼요. 헌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해 줬죠. 잘못된 법을 막는 것은 네 책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적어도 권한쟁의 심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야. 잘못된 법을 막는 거 그게 뭐다? 사실은 그게 거부권이에요. 그게 거부권이에요. 거부권 행사 못하는 거잖아.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도장까지 찍어서 보냈잖아. 그랬는데 그걸 지가 부인한다고? 감히 장관 따위가 대통령이 도장 찍어서 보냈는데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장관 따위가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그걸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을 해?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너한테 그럴 권한이 없어. 그게 뭐다? 각하 판결 아닙니까? 너는 권한쟁의 심판을 낼 그게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어. 그랬으니까 잘못된 법을 막는 게 네 책무? 아니? 그게 네 책무인지 몰라도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그걸 못 알아듣는다? 예. 다시 한번. 잘못된 법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떠들었는데 헌재가 명백히 해줍니다. 너한테는 그럴 권한이 없어. 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이런 겁니다. 잘못된 법을 막는 것이 장관의 책무인데 헌법재판소가 안 도와줘가지고 잘못된 법을 못 막고 있다. 즉, 지만 잘났고 국회도 잘못이며 헌법재판소도 잘못이라고 지금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 혼자 잘났어. 오로지 지만 잘났어. 이러니 지가 법무부 장관인데 지가 마치 총통쯤 되는 것 같이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총통 아닌가요, 이 사람? 이러니 헌법 위반 아닙니까? 이러니 한동훈의 존재 자체가 헌법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을 한다 수밖에. 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여기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 이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불영을 발할 수 있고 정부 조직법상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지만 이 사건 법률 개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법률 개정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권한을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어서 위법하다. 너는 자격이 없어. 한동훈, 너는 자격 없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명백하죠? 뭐 다른 얘기 할 수 있나요? 누가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라는 얘기 명백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런데 뭐. 너는 여기에 끼어들 수 없어. 넌 끼어들지 마. 아, 네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보고만 있어야 된단 말이냐? 보고만 있으라고.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와가지고 내가 보고만 했어야 되느냐? 라고 떼를 쓰는 거는 국회고 헌법재판소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개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놈을 장관으로 둬야 돼요? 지가 총통이야? 지가 일개 장관이잖아. 일개 장관 아니야? 일개 장관 한동훈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일개 장관 따위가 국회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도 무시하고 그러느냐고. 윤석열 정부는 일개 장관 따위가 그렇게 나대도 되는 정권이야? 자, 헌법재판소 결정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가 없다. 법률상 권한은 국회의 입법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고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행위를 구속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 국회가 만들어주면 있는 거고 안 만들어주면 없는 거야. 따라서 국회가 안 만들어준다? 그거는 국회 마음이야. 그거 가지고 권한이 침해됐다? 운운할 수 있는 건 없어. 따라서 국회의 입법행위로 인한 법률상 권한을 대상으로 삼는 심판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즉 국회의 입법행위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권한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즉 한동훈 네가 한 거 잘못이야. 너는 그런 거 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검사의 헌법상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법률상 권한은 침해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검사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클리어하죠? 깨끗합니다. 게임 끝났어요. 아까 이제 그 대전의 건물주님께서 양쪽 다 잘못이라는 뜻이냐, 헌법재판소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거는요 한동훈이 낸 게 아니고 일단 다른 사람이 낸 겁니다. 전주혜 의원하고 유상범 의원이 낸 건데요. 이 부분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검찰개혁법이 이렇게 논의가 돼서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제안된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이른바 중재안이라는 것이 법사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사위에 새로운 법안이 올라왔으면 그것도 절차에 맞춰가지고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원래 그 중재안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나온 거잖아. 그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했는데 굳이 여기서 왜 토론을 해? 그냥 통과해서 통과시켰는데 요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설령 원내대표끼리 정치적 협상을 벌인 거라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거라 하더라도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적어도 법사위에서 토론을 거쳤어야 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 법률위원을 선언을 안 했느냐? 간단하지. 그 중재안을 토의 없이 통과시킨 건 잘못이긴 하나 그 중재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쳤냔 말이야. 그러니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큰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즉 네가 말하는 거 전주혜 유상범 네가 제기한 거 그래 문제가 맞는데 그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니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 삼냐? 그건 아니라고 봐 라고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잘못인 게 아니라
조금 세게 표현을 하면은 유상범하고 전주에 야 니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꼬투리 좀 잡지 마 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 계속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상식적인 결정이다. 법대 1학년생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준 것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한동훈을 편을 든 4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국민은 무섭지 않고 검사만 무서운 4명의 재판관인 거죠. 이들은 국민을 쳐다보지 않고 검사만, 한동훈만 쳐다본 겁니다. 아니, 김앤장만 쳐다봤다고 해도 과언 아니죠. 제가 이번 그 한동훈이 낸 권한쟁의 심판 실질적으로 좌우한 거는 누구였다고? 예, 실질적으로 손을 맞춰준 거는, 진행을 해준 거는 김앤장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을 대리한 법무법인 소백이라는 곳이 실은, 김앤장 위성 로펌이에요. 제가 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민은 무섭지 않은데, 검사는 무섭고, 김앤장은 무서운 재판관 4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이종석, 이선혜, 이영진, 이은혜였던 겁니다. 이종석 재판관, 미래한국당인가요? 하여튼 뭐 옛날 미통당인가 뭐 미래통합당인가 하여튼 뭐, 예. 이종석 재판관은 국민의힘에서 지명을 한 겁니다. 이영진 재판관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지금 다시 국민의힘으로 갔죠. 결국에 이종석, 이영진 둘 다 국민의힘에서 지명한 놈이에요. 그 다음에 이선혜 재판관은 양승태가 지명을 한 거고요. 예. 이은혜 재판관은 김명수가 지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문제인 거죠. 한편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법전 읽는 소리 대신에 정규제 방송 소리만 들린다는 그런 때가 있어요. 참. 참. 제가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그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재판관 사무실 앞에 갔더니 뭔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 뭐 대화 소리가 막 들리더래. 그래서 웬 대화 소리?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슨 TV 같은 소리가 들리더래. TV? 웬 TV를 틀어놓고 계신가? 하고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슨 하여튼 막 핏대를 올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언뜻 들어보니까 정규제 방송 어쩌고저쩌고 이러더래. 펀앤 마이크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법전 읽는 소리 대신에 정규제 방송 소리만 들린다는 어떤 헌법재판관 사무실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인 거죠. 참 골 때리는 상황인 겁니다. 예. 예. 예,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예. 법전 읽는 소리 대신 정교제 방송 소리만 들린다는 어떤 헌법재판관 사무실. 어딜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 이 사건, 이 얘기를 해준 그 헌재 연구관이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해.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떤 헌법재판관 방 앞에 가면은 이런 소리만 들린대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 매우 불편해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누군지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근데 여하튼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참 앞으로도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듭니다. 자, 양유진 TV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